이번에 이제 비선 실세들이 나서서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고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이제 비서실장 임명하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것도 실제 좀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제가 질문이 좀 불편하면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커머나 콘텐츠 전시할 때 그 테러 당했던 그 주한미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사가 왔을 때 뭐 건진 법사가 참여하고 어느 스님이 참여하고 이럴 때 그것을 취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박영선 전 장관 취재 참석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박영선 그 전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김행 씨처럼 김행이나 박영선 이 두 여성 분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끈끈한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네. 자, 있다고 보시는 거고 대통령이 뭐 어쨌든 실제로 국정 운영의 축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내부에서 강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뭐 눈에 보이지만 않지 다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살이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관제에서 외부에 출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취재를 통해서 좀 듣긴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네, 들어봤고 뭐 30kg가 빠졌느니 뭐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는 폭로할 수 없지만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맞아서는 안 되는 무슨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런 정보를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확인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말씀 못 하시. 네,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실제 들어보셨다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아, 그런 질병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없는 주사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거나 또 뭐 이게 지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맞는 그 무엇은 제가 이거 뭐 공공방송이지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 있어든 뭔가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또는 뭐 주사를 맞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저는 최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만 다른 또 취재하는 어느 한 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대통령 부부가 다 맞아요 그 주사를. 대통령 부부가 다 맞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최재형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고 그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게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디올백 사건이나 최상병 사건, 주가 조작, 뭐 주가 조작은 오래된 거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폭로되기 이전부터입니다. 이전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당분간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몸이 지금 그만큼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 디올백 사건의 어떤 뭐 영향이 또 직결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보다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상황, 특히 심리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고 공개를 하든 비공개하든 소환 조사를 김건희 여사까지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조사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뭔가 좀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 취임 2주년 어제 보고 우리는 일반 국민들 이런 분들은
설마 요번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니까 바뀌었겠지, 변했겠지, 나아졌겠지, 뭔가는 달라졌겠지라고 봤지만 역시나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오지만 그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사람 무작위로 기자를 지목한 것도 결국은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선정을 미리 해놓고 네. 예를 들어서 MBC 기자는 계속 손을 들었어도 MBC 기자 양 좌우로 있는 사람은 다 시켰고 지상파 3사도 다 시켰는데 질문을 MBC 기자만 빼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은 중간에서 이런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명하는 게 자연스럽고 옳은 건데 벌써 내가 대변인이 딱 서서 뭐가 사회 보는 것처럼 중간에서 저 역할할 때 저거는 분명히 장난질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까이 그 탁자 위에 있는 게 사진이 가까이 찍혀가지고 네. 이미 대본이 짜여진 게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쓴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거짓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나온 말들 이런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했던 말들을 보면 거짓말 제조 공장입니다. 진실된 말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 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주가 조작으로 취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 벌은 게 아니라 최은순 여사가 9억 원, 나머지 13억 몇천만 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합해서 23억 원인데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수사할 때 윤석열 사단의 압력이 너무 컸다. 그런 증언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수사도 당하지 않고 다른 연루된 사람들은 다 증거 제시해가지고 자백받고 다 형을 살고 있고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또 캠프 시절에 유권자들을 속이고 또 취임한 이후에는 국민들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속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네. 어저께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치열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치열하게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치사하게 수사를 받은 거예요. 치사하게. 자, 속으로는 뒤로 안 보이는 쪽에서는 자꾸 자기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수사를 푸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조금 전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건강상의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뭔가 이제 약물을 지금 뭐 투여받고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기까지.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